안녕하세요. 오늘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아이온큐 같이 볼 거고요. 어제 좀 변동성이 심했죠. 어제 미국장 반도체 쪽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장 자체가 좀 좋지가 않았어요. 일단 마이크론 실적이 코앞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25일 새벽에 발표가 돼요. 자, 놀라운 거는 이 실적을 앞두고 역대급 풋옵션이 쌓여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빠지면 어떡하지라는 심리가 이미 포지션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실적 보고 팔아야지 하기 전에 미리 파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뜻이죠. 참고로 마이크로는 최근 8번 실적 중에 6번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론이 안 좋은 주식이냐,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냐라고 한다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오히려 너무 좋아서 문제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8번 중에 6번 하락하다 보니까 이 실적 발표가 오히려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때마다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이런 식의 반복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AI 주식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AI 버블 관련해 가지고 이 리스크 관련해서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요. 일단 첫 번째, AI 버블은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주도주가 엔비디아에서 메모리라든지 장비, 스토리지로 확산되면서 이 버블의 위험이 조금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가장 위험한 거는 장기 하락보다 이런 AI 버블 한가운데 있어서 중간중간 발생하는 급격한 조정이다. 이게 지금 세 가지 이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핵심은 상승은 상승인데 급락, 이런 급격한 조정 위험에는 대비하자라는 겁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지금 버블 위험은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시장 전체의 스트레스는 낮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현재 유가와 금 가격의 변동성이 진정이 되면서 원자재 자체 스트레스도 낮아졌다라는 거죠. 즉, 시장은 공포 상태가 아니라 이런 낮은 스트레스 속에서 특정 AI 그리고 반도체 종목의 가격 과열이 진행되는 국면인 겁니다. 이런 환경이 오히려 버블이 더 커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AI 버블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 터지려면 멀었다라는 거죠. 자, AI 주식. 그래서 이 주도주 계속 쥐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고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월가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또 한 거죠. 요즘 하도 변동성이 심하니까. 그 와중에 트럼프 양자 관련 행정명령을 했죠. 거기에 더해서 미 국방부 산하 DIU가 이 퀀텀 센싱과 퀀텀 타이밍 기술을 실제 군 작전에 투입하기 위한 이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했고요. 향후 1년 안에 최대 2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사업은요. 양자 컴퓨터 자체보다 양자 센서 쪽이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 자, 제일 잘하는 회사 누구죠? 아이온큐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 핵심 내용들 오늘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옵션의 경우 지금 변동성 나오고 있지만요. 자, 지금 70달러 콜옵션에 다시 한번 또 대량 매집이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변동성 심할 때 오히려 아이온큐 이런 옵션 세력들은요. 콜옵션 무지막지하게 매집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더 정확한 거는 오늘 밤 본장 시작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이런 옵션 포지션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본인의 매매 전략에 적용하시면 아마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국방부 쪽에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기사도 나오고 있죠. 자, 이번 사업은요. 양자 컴퓨터 자체보다 양자 센서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목표는 전장 ISR, 즉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기존 센서보다 훨씬 민감하고 정확하게 만드는 겁니다. DIU는 특히 전자기 교란 환경, GPS가 끊기거나 속는 환경, 해상, 공중, 수중 작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센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IU가 직접 언급한 개발 대상은 4가지예요. 첫 번째, 양자 전기장 센서. 전기장 RF 신호를 매우 민감하게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안테나, 전자전 장비가 잡기 어려운 약한 신호를 탐지하는 쪽이죠. 두 번째는 자기장 측정기. 자기장 변화를 감지를 합니다. GPS 없이 지구 자기장 지도를 이용해 항법하거나 금속 물체라든지 잠수함, 드론, 지하 구조물 탐지에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자 중력계 그리고 중력 경사계인데요. 중력장의 미세한 차이를 읽는 거죠. 그래서 지하 시설이라든지 터널, 해저 구조, 지형 변화, 수중 항법 등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초정밀 전술 시계인데요. GPS가 차단돼도 부대, 무기체계, 센서 네트워크가 같은 시간 기준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 4가지 이거를 개발 대상으로 언급을 한 건데, 자, 아이온큐 주주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 거는요. 테마가 아니기 때문이죠. 더 본질적으로 보면 미국 국방부가 실제 전장에 들어가는 이런 센서라든지 타이밍, 항법, 보안 인프라로 이런 것들을 끌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온큐의 투자 포인트 명확하죠. 이번 발표에서 중요한 단어 퀀텀 센싱과 타이밍입니다. 군사적으로 이건 단순 고성능 센서가 아닙니다. GPS가 방해받고 통신이 끊기고 전자전으로 기존 센서가 무력화되는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새로운 작전 레이어예요. 미군 입장에서 다음 전쟁의 핵심은 더 빠른 계산만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적이 어디에 있는지, 센서들이 같은 시간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전자기 교란 속에서도 신호를 읽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져요. 이 영역은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 논쟁보다 훨씬 가까운 국방 수요라는 거예요. 자, 이 지점에서 아이온큐의 벡터 아토믹 인수가 다시 봐야 될 카드가 됩니다. 벡터 아토믹은 양자 센서와 정밀 타이밍, PNT 영역에 직접 연결되는 회사죠. PNT는 포지셔닝, 내비게이션, 타이밍, 즉 위치, 항법, 시간 기준입니다. 전장에서는 GPS가 막히면 드론, 미사일, 함정, 위성, 지상부대의 작전 정확도가 급격히 흔들려요. 그래서 미 국방부가 이 퀀텀 타이밍과 센싱을 밀어붙인다는 건 아이온큐가 인수한 이 벡터 아토믹의 기술 영역이 단순 부가 사업이 아니라 국방 예산이 향하는 핵심 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 카필라 스페이스와의 연결입니다. 카필라는 합성 개구 레이더, 즉 SAR, 위성 데이터를 가진 회사예요. SAR은 구름, 어둠, 날씨 영향을 덜 받고 지표면을 관측할 수 있어서 국방 ISR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기에 양자 센싱, 양자 타이밍, 양자 보안 네트워크가 붙으면 단순 위성 이미지 회사가 아니라 우주 기반 보안 ISR 네트워크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니셔티브가 또 중요한 이유는요. 매출화 경로예요. 양자 컴퓨팅은 언제 유의미한 상업 매출이 나오느냐? 이거 아직도 많은 투자자들이 질문을 하는데요. 그런데 양자 센싱과 타이밍은 다릅니다. 이건 완전한 범용 양자 컴퓨터가 없어도 국방 고객이 돈을 낼 수 있는 영역이에요. 양자 컴퓨팅 쪽이랑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완전한 범용 양자 컴퓨터가 없어도 국방 고객이 돈을 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GPS Denied Navigation이라든지 전자전 환경 신호 탐지라든지 수중 지하 해상 이상 탐지라든지 초정밀 시계 같은 분야는 이미 군이 실제 문제를 갖고 있고 기존 기술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즉 아이온큐 입장에서는 양자 컴퓨터의 장기 옵션과 별개로 더 빠른 방산 매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DIU의 역할인데요. DIU는 전통적인 방산 조달보다 더 빠르게 이 상용 기술을 군으로 전환하는 조직입니다. 특히 이번에 DIU가 더 빠르게 전환하겠다고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번 $2억 뉴스는
이 국방부 2억 달러 뉴스는요. 아이온큐가 왜 그렇게 M&A 전략이 공격적이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이 퍼즐 조각이 되는 거죠. 벡터 아토믹은 센싱과 타이밍, 카펠라는 우주 ISR과 위성 네트워크, ID 퀀티크와 큐비텍, 양자 보안과 네트워킹, 스카이워터는 미국 내 제조, 옥스포드 아이오닉스와 라이트 싱크는 컴퓨팅 스케일업과 인터커넥트. 각각 다 따로 보면은 산만해 보이지만 국방부의 퀀텀 센싱, 타이밍 전환과 연결하면 하나의 예쁜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다 따로 보면은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아보면 예쁜 그림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내용들 비슷해 보이지만 퍼즐 조각이 하나둘씩 맞춰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결국 아이온큐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조금 중요한데요. 결국 내가 우리 자산을 레벨업 하려면 이런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 결국 미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슈를 봐야 될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제가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주도주를 하셔야겠죠. 현재 시점에서 주도주는 AI, 그 중에서도 병목에서 또 다른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병목이 발생하는 지점, 이 병목이 발생하는 지점을 캐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 제가 엔비디아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요. 보시다시피 1달러도 채 안 되는 종목이 지금 214달러 넘게 올라갔죠. 단순 계산하면은 200배 넘게 올라간 종목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이 AI 시대에서 연산 병목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목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빅테크라든지 클라우드 기업, AI 스타트업들이 전부 더 많은 GPU를 사야 됐고 그 수요가 엔비디아로 몰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연산 병목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고, 그럼 그 다음 AI 시대에 그 다음 병목은 어디냐라는 건데요. 자, 그 다음 병목은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전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 소비가 공포스러울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전력 소비가 되고 있길래 이 난리냐? 자, 일반 데이터 센터도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도 있습니다. 자, 일반 데이터 센터는 우리가 구글에서 영상을 검색을 하고 영상을 플레이를 하고 이런 것들, 기본 로그들이 일반 데이터 센터에 기록이 되고요. 로그가 남고, AI 데이터 센터는 한마디로 추론과 학습만을 위해서 만들어져요. 자, 여기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좀 잘 감이 안 오시죠? 지금 보시는 게 이게 MVL72 렉이라고 하는데요. 냉장고보다 조금 더 크죠? 자, 얘 하나의 소비 전력이 13만 와트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이 만에서 2만 와트짜리인데요. 자, 얘는 무려 13배나 더 잡아먹습니다. 더구나 일반 데이터 센터는 피크 시간대에 전력을 소비했다가 또 안 쓸 때는 싹 꺼졌다가 이게 가능한데, AI 데이터 센터는 무조건 풀로 끊기지 않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전력이 드는 거죠. 테슬라의 일론이 xAI를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500메가와트짜리 발전소를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500메가와트짜리라고 친다면요. 여기가 3,000개가 들어갑니다. 이 MVL72 렉이요. 1기가와트면 이게 6,000개가 들어가겠죠. 500메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천안시를 감당할 수 있는 발전 용량이에요. 엄청난 거죠. 이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는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력 잡아먹는 하마에 계속 전력이 들어가요. 근데 전력이 계속 부족하죠. 그리고 전력이 제대로 안 들어가면 얘는 비싼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유실되는 전력을 어떻게 아낄 수 있는가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업체가 나오겠죠. 자, AI 데이터 센터 전력 병목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기존의 변압기와 정류기와
인버터와 배전반을 여러 단계로 거치던 구조를 SST, 분산형 전자식 변압 체계라고 해서 하나의 전력전자 플랫폼으로 줄이면 이 설치 공간이라든지 변환 손실, 전력 제어 복잡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앞으로 이 AI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짓는 이 데이터 센터와 함께 성장이 기대가 되는 업체고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영상에서도 공개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요. 또 제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 있고요. 거기 더보기란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을 하면 새 창이 뜨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제가 구독자 혜택 이렇게 넣어놨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체크하셔가지고 받으실 번호 여기다가 010 땡땡땡땡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는다면 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굉장히 압축해서 가져갈 수 있고 이게 또 여러분들의 주가에 수익에 바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잡으실 분들은 여기 번호 남겨놓으셔서 자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는 시간 자료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